저 암담한 현실. 지금 다들 해법을 찾고 싶지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좀 아닌 그런 게 좀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게 뭐 지금 정부에서도 맨날 사람이 먼저다 얘기하잖아요. 우리 개인 그리고 가게 하나하나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변화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사실 그 구조적인 그 문제를 어떻게 뜯어 고칠 수 있을지 정말 그 많이 지금 정부 정책 수립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어떤 우리를 둘러싼 이런 거시 경제 환경을 듣다 보니까 내가 그 다음 주제 이거를 해도 될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튼 이 제목을 보시니까 뭐 감 잡으셨을 거예요. great한 자산 관리 방법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야, 그럼 진짜 great한 건 뭐 하나 터진다 오늘. 이런 생각하시지 않으셨겠죠? 요즘 great자가 어떻게 쓰시는지 아시죠? 네? stupid하고 great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뭐 우리가 정말 무슨 뭐 어떤 사람은 뭐 최근에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자기가 투자를 해가지고 3달 만에 뭐 3억을 벌었다 뭐 이런 것도 있던데 그런 제목을 보면 되게 혹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소소하게 정말 그냥 개별 가게가 우리 개개인이 혼자서 무슨 갑자기 뭐 투자를 해서 뭐 100억대 몇천억대 뭐 이렇게 불려지는 그런 자산 관리 방법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을 바꿔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제 수업 들으신 분들도 여기 지금 많이 보이세요. 그래서 뭐 수업 시간에 한 얘기도 있을 거고 뭐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의 도래다. 자, 100세 시대의 도래. 자, 여러분들 느껴지시나요? 100세 시대가 왔다는 게? 저는 사실 이번에 그 100세 시대라는 강의를 하면서 이제 미국에 있는 동안에 그 100세 시대를 좀 살펴봤습니다. 100세 시대. 그리고 제가 이제 워낙 은퇴하고 고령화하고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쪽. 그리고 이제 실리콘밸리나 뭐 이런 데서 이제 4차 혁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그런 등등에 대해서 이제 좀 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사실 지금 100세 시대 축복인가 재앙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100세 시대를 진짜 몸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100세 시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 기대 수명 한번 계산해 보시라고 그렇게 좀 드렸어요. 그랬더니 거의 진짜 대부분 다 100세세요. 물론 이게 기대 수명이기 때문에 정확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모두가 저는 사실 100세라고 하면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도 어떤 분들은 대부분 99, 100, 막 98, 120 막 이렇게 나오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왜 70이지? 더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80이지? 막 너무 80이 나와도 100세가 안 되는 게 이게 성이 안 차신가 봐요. 근데 대부분이 100세십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정말 눈앞에 왔구나. 자, 그동안에는 보면 그동안에 많이 그러니까 인류가 어떻게 하면 장수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였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 광고 카피에서 조차도 어떻게 하면 이거 먹으면 여러분들 장수하실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쪽을 많이 관심을 기울였죠. 그러다가 어느새 문득 사회 고령화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회 고령화, 은퇴, 장수 위험 이런 얘기가 막 나온단 말이죠. 장수 위험은 뭐야? 그동안에 우리가 갑자기 죽을까 봐 걱정했지 오래 살까 봐 걱정한 사람이 뭐가 있어? 그게 왜 위험해? 막 그런 와중이었어요. 근데 사회 고령화, 은퇴, 장수 위험 이런 게 있어요. 이러면서 여러분들 준비 많이 하세요. 계속 연구자들이 연구도 하고 강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금 최근에 연구 다시 해보면 약간의 인식의 전환이 왔다. 옛날에는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해야 되냐 인식조차 없었다면 준비는 당연히 안 돼 있고 지금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인식은 변했어요. 근데 은퇴 준비하고 있나요? 아니요, 못 하고 있어요.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우리가 장수 위험, 은퇴 이런 게 조금 이제 머릿속에 그래 뭔가를 좀 이렇게 인식이 될 무렵 이미 100세 시대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요즘 그래서 이게 정말
그 사람들을 불문하고 어디 가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심지어는 주부들끼리 모여서도 얘기하고요, 가족끼리 모여서도 얘기하고요, 그런 얘기들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 100 Year Life라는 100세 시대라는 책을 지은 린다 그레튼이라는 사람은 이 100세가 정말 이렇게 늘어난 100세 시대가 준비된 100세 시대는 축복이 될 수가 있겠지만 준비하지 않은 100세 시대는 재앙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이제 경영학 쪽, 그러니까 저도 이제 100세가 한편으로는 100세 너무 신난다 막 이런 생각 안 들고 약간의 걱정이 되는 게 아마 경제, 경영 이런 쪽 분들은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제 100세 사시고 싶어 하시고. 그런데 지금 그래서 보시면은 일주를 168시간이라고 한다면 인생 70세 시대였을 땐 하고 인생 100세 시대를 이렇게 놓고 보니까 늘어난 시간이 26만 2천 시간이나 되더라.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근데 그 중에는 이런 생각,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그때까지 살고 싶지도 않아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 있는데 사시면 어쩔 거예요. 지금 저도 어떨 때는 세상에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눈부신 의학 발전으로 우리의 수명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룻밤 자고 나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정말 일찍 죽고 싶은 사람은 또 뭐 안 좋은 무슨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부분들이 아닌 거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몇 세이건 20대건 30대건 40대건 50대건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어떤 분이시든지 간에 우리가 이 늘어난 인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그런 상황이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젊으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이 살게 될 거고요. 우리 자녀 세대는 우리보다 더 오래 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알고 우리 자녀도 여러 가지로 알아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더 관심을 더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린다 그레튼의 그 저서를 다시 좀 인용을 해서 100세 시대에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몇 가지만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요. 경제활동 참여 기간이 증가할 것이다. 자, 근데 뭐 이런 이야기들 향후에 닥쳐올 여러 가지 뭐 4차 혁명도 그렇지만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어차피 이제 대비는 해야 되는데 뭐 지금 좀 전에 들은 거시 환경을 보세요. 지금 청년 실업이 어마어마한데 뭐 나이 든 사람이 계속 일을 하겠다고? 그러면 이제 청년들이 아주 펄쩍 뛸 일이죠. 그렇지만 아무튼 아까도 잠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고령층이 그러니까 점점 이게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인구가 이제 젊은 인구들은 줄어들죠. 결국에는 향후에는 지금은 뭐 청년 실업이 가장 이렇게 걱정이겠지만 향후에는 고령층을 그 노동력으로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고령층에 더 특화된 그런 새로운 어떤 그런 일자리 그런 것들이 이제 있어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쨌거나 경제활동은 참여 기간은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지금처럼 뭐 4, 5정 5, 6도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죠? 자, 그래서 50대 전후에서 만약에 경제활동을 중단한다. 거기서 그만한다. 근데 100세를 살아요? 이런 중단하고 50년을 뭘 하고 살 거예요? 뭘 하고? 그죠? 그러면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한 20년 벌어서 50년을 먹고 살아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매일매일 월급 받아서 착착착착 이렇게 쟁여놓고 계세요? 50년 동안 먹고 살려고? 아니란 말이죠. 자, 그건 다 쓰고 있어요,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활동 참여 기간이 증가한다는 거는 뭐 경제적 이유에서든지 아니면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회적 요구에 의해서든지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 70세, 80세까지는 최소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보면은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노령층 그 노동 일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국가가 우리나라예요. 그 이유는 대부분이 은퇴 준비가 안 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일하고 있는 70 몇 세까지 일을 하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동을 이어가야 된다. 그리고 아까 베이비 부머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실상 뭐 그렇게 많이 은퇴가 진행되진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뭐 퇴직은 했어도
또 다른 어떤 일들을 좀 진행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그 일들을 보니까 그동안에 그 한 직장에서 꾸준히 쌓아온 많은 경력과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단순 노무직에 지금 내몰리고 있더라. 참 이런 게 사회 구조적으로 문제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근데 그게 정말 내가 은퇴 준비가 안 돼서 먹고 살 게 없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일을 하고 싶어서 내 경력을 나누고 싶어서 내 지혜를 나누고 내가 정말 뭔가 공헌하고 싶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근데 어쨌거나 경제활동 참여기간 증가할 것이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직업. 자,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뭐 지금 AI가 뭐 스스로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참 이따가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인간이라는 거는 참 인간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AI가 왜 집에서 애들 공부 안 하면 속 터지잖아요. 그죠? 쟤 왜 저럴까? 막 이런 생각 막 하잖아요. AI는 속이 안 터져요. 자기 스스로 막 공부합니다. 그러면 정말 많은 지식을 얻겠죠? 그러면 그 단순 노무직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AI가 많은 직군을 대체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0년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자기 뭐 자급자족이나 뭐 이런 농업이나 이런 거 많이 했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사무실에서 일 많이 하시죠. 자, 지금 많이 하는 이 사무직종들 대부분 다 로봇이 대체를 하고 그렇게 계속 변할 거예요. 그럼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기를 내가 기다릴 거냐? 아니에요. 내가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가면서 가자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100세 시대를 내가 설계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나 100세 시대 그때까지 살기도 싫어요. 계속 살면 어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자기 스스로의 그 가지고 있는 자산을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인생 단계 다변화예요. 기존에는 3단계 정도로 크게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그 청소년기까지 청년기에 해당하는 그때가 뭐 한 20대 정도 되겠죠. 그때 주로 하는 거는 배우는 거예요. 학습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학습한 거를 토대로 해서 일을 하는 기간. 그 다음 3단계를 은퇴로 봤어요. 은퇴를 이제 인생 끝단계로 본 거죠. 은퇴하면 그 다음에 쉰다고 생각했어요. 쉬고 즐기고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이렇게 3단계, 지금 100세 시대 3단계 그렇게 안 돼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20대까지만 공부를 하시고 그래도 여기는 공부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우리나라의 100세 시대가 밝다. 나 특히 그래서 우리 경희사이버대학교가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20대까지 그동안엔 직업 안정성이 좋았기 때문에 20대까지만 공부해서요. 그거를 거의 퇴직할 때까지 써먹었어요. 한 직장에서. 그래도 괜찮아. 뭐 뒤에 가서 이제 점점 차부장 올라가면서 뒤에서 이제 신문만 보면 됩니다. 누가 일을 하나 안 하나. 근데 이제는 안 그래요. 왜냐하면 7, 80세까지 여러분들이 새로운 직업, 로봇과의 뭐 이런 경쟁 속에서 새로운 직업을 창조해내면서 그 경쟁력, 생산성을 유지하려면 계속 배우셔야 됩니다. 계속 배우셔야 되고요. 뭔가 좀 새로운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한 지식을 이제 가지게 되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렇게 학습, 일, 은퇴는 쉼 이런 공식이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언제 무슨 일을 하다가도 새로운 뭔가가 있어. 새롭게 공부를 하고요. 일을 그만두고 새롭게 공부를 하고 또 다시 직장을 찾고 뭐 새로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업그레이드된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인생 단계가 다변화하면 가정과 일의 관계도 변화한다. 아까 이필상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이 노동 구조 자체가 이 기술의 발달과 이 고령화와 이런 거와 맞물려 가지고 상당히 노동 시장이 유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떨 때는 가정과 일을 양립하기도 하고 일에 좀 더 집중하는 시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형태로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도 또 주목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가보다는 재창조, 레크레이션이 아니에요. 리크리에이션이 이제는 필요한 시대다. 자, 그래서 되게 은퇴를 하게 되면 은퇴한 이후에는 그냥 뭐 쉰다라든지 즐긴다든지 레크레이션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이후에는 뭔가를 재창조하는 삶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야지 그냥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100세 시대를 살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재무적 준비만으로는 부족하다. 재무적 준비만으로는 앞으로 부족할 것이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선택의 중요성. 그만큼 다양성이 그만큼 많이 펼쳐져 있고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 여기서 뭐 제가 뺀 것 중에 하나가 뭐 젊은 상태로 오래 뭐 살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게 사실 사람들이 원하는 거죠. 늙은 상태로 계속 오래 사는 것보다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근데 그게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생물학적인 연령은 의미가 없다. 자기가 뭐 정말 뭐 그만큼 활동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 나이가 적든 많든 여러분들 하기는 몸의 건강도 요즘 진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어떤 분 막 이렇게 그러니까 TV 나왔겠지 하면서도 TV 나오시는 분 보면 막 70대인데 운동해서 막 거의 20대 같은 막 이런 분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뭐 그런 육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지식, 일, 뭐 생산성 그 어느 것도 이제 그 어떤 그 연령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자기가 설계를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택이 중요해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좀 빨리 가겠습니다. New Retire Mentality라고 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아까 저 영어를 많이 쓰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이거를 영어책으로 봐가지고요. 처음에 그거를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건 뭐냐면 Retirement 앞에 보이시죠? Retirement에다가 뒤에 Mentality를 붙였어요. 우리는 멘탈을 그게 형용사인데 그냥 멘탈이 강하다 이러면서 명사처럼 쓰잖아요. 근데 Mentality가 사고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New Retire Mentality는 이제 저게 이제 미치 앤서니가 얘기를 한 얘기인데요. 새로운 이제 은퇴에 대한 새로운 사고 방식이 요구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사람이 100세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안 했어요. 제가 이거저거 읽다 보니까 이제 세상이 이렇게 되면 저렇게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왜 은퇴에 대한 사고 방식. 자, 은퇴가 그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등장을 했는가?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언제부터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됐죠? 언제부터? 네, 저기 답이 있는데. 산업화 시대, 그렇죠? 산업화. 그 전에는 주로 이제 자급자족, 뭐 1차 산업, 뭐 이런 데 있다가 산업화를 통해서 기술의 발전이 산업화를 가져왔고 그러면서 대량 생산. 다들 이제 가서 일터로 집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일터로 나가서 일을 하고 그때 아마 학교도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모가 나가서 일해야 되니까 애 맡길 데가 없잖아요. 학교. 자, 그렇게 해가지고 왜 저렇게 깨졌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근데 그런 기술 발달뿐만이 아니라 그때 의학기술도 같이 발달했겠죠. 그죠? 그래서 수명 연장. 근데 산업화 대량 생산이 되면서 이때 많이 생산해내는 게 중요했어요. 많이. 경쟁적인 사회가 이때부터 막 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 굉장히 중요했고 나이 든 사람, 아무래도 나이 든 사람들은 좀 약간 느려지잖아요. 신체적으로나 뭐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거 생산성에 좀 문제 있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해서 좀 뭔가 내보내고 싶은 거예요. 내보내고 싶은 거 강제 퇴직이라는 거를 생각해냈어요. 노동자들이 고령화되면서. 근데 지금처럼 우리가 은퇴 준비 뭐 이런 것도 없고 연금 제도도 없을 때였거든요. 막상 내보내려고 보니까 이 직장에서 이렇게 먹고 살다가 갑자기 나가면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고안해낸 게 바로 연금 제도다. 고령의 관료들을 강제 퇴직시키기 위해서 너 지금 나가면 연금 줄게.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 도입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연금 제도고 그때 산업화 시대부터 은퇴라는 개념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저게 뭘까요? 늙음, 지침, 지루함, 휴식, 여유, 여가, 자유. 저게 뭘까요? 네? 은퇴의 모습? 여기 은퇴 자산 설계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답변 좀 빨리빨리 주세요. 자, 이거 뭐 우리가 그 기존에 생각했던 은퇴하면 어떤 생각하세요? 그러면 뭐 이 중에 한 가지씩 얘기를 하세요. 자,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 첫 번째는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 두 번째는 좀 긍정적인 이미지. 이런 거 그냥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은퇴에 대한 사고방식. 자, 그런데 여하튼 은퇴에 대한 환상이라는 게 뭐냐면 저 긍정적인 게 완전히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고 뭐 은퇴라는 개념이 있으면서 그때 이제 마침 이제
그 은퇴에 대해서 어떤 환상들을 가지냐면 여가 여행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여유로운 삶. 은퇴하시면 뭐 하시겠어요? 그러면은 되게 크게 세 가지로 요약돼요. 크루즈 여행 하고 싶다, 골프를 치고 싶다, 뭐 취미 여행 쫙 나옵니다. 여하튼 그런 여유로운 삶,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며 누리던 삶, 현재 하던 일을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고 싶다. 근데 참 이상하죠? 왜 지금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즐겁게 잘 살지 않고 지금은 내가 열심히 일해야 돼.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은퇴하면 자유롭고 즐겁고 막 그런 생각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옛날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 그렇다면은 그 밑에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은퇴라는 과거의 생각이 그렇게 연결이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이 이 경제적인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둬요. 내가 지금 뭐 나중에 은퇴하고 싶으면 지금 힘들게 일해야 돼, 돈 벌어야 돼, 뭐 해야 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 그래서 과거에는 은퇴 준비는 곧 경제적 준비라는 게 공식이 성립이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결국 현재 하지 않는 일에 인생을 바치는 이유는 삶을 해방시키기 위한 200만 달러가 필요하다. 이게 미치 앤서니가 한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싶은 일을 막 하면서 막 나중에 그 은퇴해서 나 이렇게 살아야지 막 이런 상상들을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네. 미래에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 만큼 돈을 벌기 위해서 싫어하는 직업이나 힘겨운 환경에서 일하는 건 참아야 된다. 옛날에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지금 100세 시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엄청 길다는 거죠. 저런 이분법적인 사고로 가지고 가면 돈을 도대체 얼마나 많이 모아야 될 것이며, 그럼 우리는 사실 돈의 노예밖에는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진짜 가끔은 돈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거냐, 아니면 내가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데 돈이 필요한 거냐, 이걸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가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일보다 돈을 많이 주는 일을 가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죽어라 일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살 거야? 그렇게 살지 말고 지금 설계 다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찾아서 지금도 즐겁게 자기가 원하는 일 열심히 즐겁게 하고 있으면 그 일 놓고 싶어요? 안 놓고 싶어요? 계속 하겠죠? 자, 그러면 그 계속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그 경제 활동 얘기도 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 긴 인생을 내가 좋아하는 일 찾아서 그걸 계속 하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놀아보세요. 여행도 뭐 계속 다녀보세요. 계속 쉬어보세요. 뭐 오늘도 뭐 아침에 6시에 뭐 알람 울려서 매일같이 막 간다. 잠 좀 실컷 잡았으면 잠 한번 실컷 자보세요. 한 일주일 정도 자고 나면 그 다음엔 아마 잠 자기 싫으실 거예요. 여행도 마찬가지, 골프도 마찬가지, 사람들 만나서 뭐 수다 떠는 거 매일매일 수다 떨다 이제 입이 아파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자,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100세 시대 새로운 인생 곡선, 여기 지금 제3 연령기라는 게 지금 들어와져 있죠. 여기 제3 연령기. 그래서 은퇴는 끝이 아니라 이 새로운 어떤 제3 연령기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 D를 5가지 R로 전환해서 활력적인 미래를 설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져야지 과거에 가졌던 그 은퇴에 대한 사고방식을 이제 버리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5D하고 5R은 이렇게 보시면은 뭐 D로 시작되는 거 5개 나쁜 거, R로 시작되는 거 5개 좋은 거,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D로 시작되는 거는 다 이제 버리고 다 생각하지 말고 뭐 나이 들고 은퇴하고 그럼 다 저렇게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만들자. 그렇게 이제 설계를 해 나가자. 근데 그 설계는 지금 그 누구도 늦지 않았고 그 누구도 지금 반드시 시작해야 돼요. 20대이신 분들, 저건 뭐 나이 든 사람들은, 근데 확실히 나이 드신 분들이 공감은 많이 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도 지금 설계를 내 100세 시대를 보면 20대면 더 많이 남았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설계할 거냐? 이미 지금 50대 있으신 분들은 이미 조금 지나왔어요. 그럼 앞으로 설계. 그런데 이게 좀 젊어서 설계를 하면 할수록 더 자기가 더 짜 넣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누구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해보자. 그래서 이분법적 사고 종말됐다는 얘기는 했고요. 근로기간, 은퇴기간 이렇게 딱딱 구분되는 것도 아니고 상근 아니면 은퇴다. 뭐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서 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고 계속 또 다시 하다가 또 그만둘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일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은퇴에 대한 새로운 사고 방식을 가질 때.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을 시작해야 되고 그 일이 차지하는 게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그만큼 자기가 하는 그 일. 그게 무슨 경제적 노동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게 된 상황이죠. 내가 정말 나라는 사람이 뭔가 가치로운 일을 어떻게 하면서 살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해지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 경력 삼아서 더 발전시켜서 더 이렇게 나가시는 이런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 나 지금 하는 일은 좀 생각해보니 좀 잘못 골랐네. 자, 그러면 그 다음 새로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지 찾아서 새로운 일을 시작을 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새로운 일을 하려면 그만큼 더 배우고 익혀야 되는 거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원하는 삶을 자기가 정말 이 100세 시대를 정말 잘 이제 연령도 필요 없다 그랬어요. 70대, 80대도 이제 노인이 아니야. 자기가 정말 활동적으로 신체도 건강하고 열심히 활력 있게 일을 하고 있으면 뭐 상관없다는 거죠. 그렇게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자원, 돈, 시간, 능력 그 무엇이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그게 바로 오늘 하겠다는 그레이트한 100세 시대의 그레이트한 자산 관리입니다. 근데 아마 뭐 반도 못하고 갈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100세 시대 그레이트한 자산 관리는 100세 시대 이제 돈만이 자산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자산. 돈, 인적 자산. 자, 인적 자산이라고 하면 뭡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교육, 지식, 경력, 경험 다 들어가요.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간 엄청나게 늘어난 거 우리 봤어요. 그 시간. 우리가 그 시간이라는 자원, 그걸 앞으로 또 어떻게, 누군가는 정말 할 일 없이 하루 종일 뭐 누워만 있을 수도 있고 건강 관리가 안 돼가지고 병원 신세만 지고 있을 수도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정말 80인지 90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사회공헌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종료 10분 전. 자, 시작인데.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봤음직한 그 인생 곡선이에요. 아시죠? 보셨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기를 우리가 지금 대비를 해서 누구한테나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이렇다는 거죠. 소득은 증가했다 감소하지만 소비는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시기를 대비해서 우리가 첫 번째 나왔던 재무적 자산을 여기에서 일단 가져가자. 일단 좀 먹고는 살아야지. 그 다음에 뭐 가치 있는 일도 하고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자, 첫 번째 그 재무적 준비 부분부터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좀 빨리 가야 되니까. 자, 요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제가 한 건데요. 은퇴가계, 비은퇴가계 소득 구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진짜 저 이론에서 말하는 게 맞느냐? 자, 틀린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어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틀린 건 뭐냐면요. 아까 거기로 다시 좀 돌아가 보면 틀린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 B 부분이 작아요. 지출이 소득 증가에 따라서 지출이 더 많이 따라서 증가를 하다가 저 시기에 내려갑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돈 모을 시간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틀렸어요. 이 이론이 틀린 거는 우리나라 가계에서. 그런데 맞는 건 뭐냐면 그 다음 이제 돌아가 보면요. 저렇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이십니까? 은퇴하지 않은 가계는요. 이거는 샘플이 50대 이상 가계예요. 다들 약간 중고령층 이상이죠. 그런데 은퇴했냐 안 했냐 그 차이가 이런 차이를 보이는데 뭐냐면 비은퇴 가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거의 80%. 그런데 은퇴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고요? 공적 이전 소득이 전체 자기 소득에서 매일매일 매월 들어온다는 소득에서 공적 이전 소득. 자, 공적 이전 소득 뭐 들어가요? 공적연금? 그리고 어떤 뭐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뭐 그런 거 너무 암울하잖아요, 사실. 그럼 정부한테 들어오는 게 절반 이상이라고요? 그러면 생각만 해도 야, 살기 힘들겠다. 이런 느낌 오시죠? 자, 여러분들 지금 금융자산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당당하게 말하실 수 있는 분.
나의 금융자산은 여기 있어요. 여기 얼마, 여기 얼마, 여기 얼마. 또 비밀이라고 얘기를 안 해주시네. 아, 뭐 국세청 조사 안 나올 텐데. 아무튼 뭐 금융자산은 어차피 뭐. 자, 근데 우리나라 가계, 평균 가계를 놓고 보면요, 우리나라 평균 가계 금융자산은 다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예적금에 있습니다. 예적금이 대부분이고요. 그나마 정기예금, 정기적금에다가 돈 있는 사람 양반이에요. 대부분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1% 수익률 1%도 안 되는 보통 예금 통장에 있습니다. 거기서 놀고 있어요. 자, 수익률 1%가 안 된다는 거는 물가 상승률 감안하면, 자, 우리 자산관리학과 그거는 무슨 금리다? 마이너스 금리다. 그죠? 내가 돈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냥 보통 예금 통장에 그냥 넣어놓으시고, 나 돈 없는데 그냥 그러고 있는 동안에 내 돈이 마이너스 금리니까 살살 줄어들고 있어요. 걔를 찾아가지고 저축하고 투자를 해서 이걸 불려서 어느 정도 뭔가 씨앗을 만들어야 걔가 또 갈 거 아니에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계속 굴리다 보면 저절로 자산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게 하라. 그게 부자 아빠의 논리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 어디 있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여기서 그냥 살살 나도 모르게 이제 없어져 가고 있는.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 재조정하자. 최소한 1.5%대로라도 좀 옮겨놓자는 거예요. 오늘 가서 당장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다음에 조기에 준비해라. 미리미리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투자 수익이 조금씩 붙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은퇴 준비 결국 성공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조기 준비인데, 자, 이 중에서 제가 다 못하게 생겼으니까 몇 가지만 조기 준비 일단 넘겨주세요. 자, 이 조기 준비, 아까 수익률에다가 수익률만 생각지 마시고 시간이라는 그 마법을 꼭 공식에서 빼뜨리면 안 된다는 말씀 드렸어요. 자, 이거는 우리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렇죠? 누구나 알고 있어. 복리효과. 여기 또 잊어버릴만 하면 자산관리학과의 뭐 기본 중에 기본인데 잃어버릴만 하면 또 이렇게 알려주네. 그렇게 맨날 들었어요. 뭐 저거 뭐 그렇지. 끄덕끄덕. 자, 그렇지만 실전이 중요하다는 거. 자, 여기 60세 그 은퇴하려고 이제 40세에 어떤 분이 이제 시작했어요. 한 분은 50세에 시작했어요. 50만 원씩 이제 저금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저축을. 연 6% 가정. 좀 심하죠. 근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제 놓고 보니까 나중에 한 분 40세에 시작하신 분은 2억 2,071만 원. 그 다음에 50세에 시작하신 분은 7,908만 원.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단 10년 정도 늦게 했을 뿐인데? 라고 생각하면 억울한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여기 지금 20대 분들, 저 보세요. 저 그래프 설명 안 하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뭐 3억 모으고 5억 모으고 자기가 이렇게 좀 만들어 놨어요. 젊어서 시작하면 20만 원, 30만 원 정도는 저축할 수 있잖아요. 그죠? 충분히. 그 스투피디한 거를 내 영수증에서 다 빼고 그거를 갖다가 조금씩만 모아도 2, 30만 원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재무 목표 딱딱 한 다음에 거기 맞춰서 탁탁탁탁 이렇게 내 돈이 막 착착착 모여질 텐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넘겨볼게요. 왜 그러냐? 나만 그러냐? 다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래요. 자, 매시멜로우 실험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애들한테 매시멜로 주고요. 이거 보신 적 있죠? 전 동영상으로 봤는데 애기들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거 안 먹고 기다리면 15분 후에 2개 줄게. 너무 먹고 싶어. 애들이 막 이러다가 하나 집어먹고 애들 다 거의 집어먹습니다. 좀 있으면 조금만 기다리면 수익률이 2배인데 어찌 저럴까? 근데 애들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어른도 그래요. 자, 리차드 테일러가 드디어 2017년에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행동 경제학자고요. 어른들 대상으로도 막 실험 많이 해봤더니 왜 경제학은 왜 기본 가정이 그렇잖아요. 인간은 합리적이다. 이 세상의 재화는 이거랑 이거밖에 없다. 풀어라.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 이거죠. 이 사람이 막 해보니까 그래서 행동주의 경제학이라는 게 발전을 했고요. 결국은 그게 더 맞는가 보다 싶으니까 이렇게 행동 경제학에 이제 손을 들어주게 된 거죠. 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계획하는 자아와 행동하는 자아가 있다. 안에. 계획하는 사람 막 계획해요. 내가 내일은 뭐 할 거야. 내가 10년 후엔 뭐 할 거야. 막 하는데 행동하는 자아가 툭하면 끼어들어서 핑계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오늘 이런 거 있잖아요. 대표적인 행동주의 경제학. 다이어트 해야지. 막 하려고 그랬는데 접니다. 아무튼 다이어트 해야지. 맨날 그러고서는 오늘만 이거는 뭐 어때서 맨날 핑계를. 저축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러한 행동하는 자아가 불쑥불쑥 튀어나와가지고 내 자산을 갉아먹지
못하게 하려면, 그런 스투피드한 자아를 억누르려면 어떻게 하자? 그 다음 보면 어떤 자동 시스템을 만들자.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던 선저축 시스템인데요. 일단 저축을 하자는 거예요. 자, 이거는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통장 세 가지로.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통장 쪼개기. 옛날부터 굉장히 유명했어요. 자, 그 통장 쪼개기는 뭐냐면, 우리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행동경제학에서 나온 것처럼 이 머릿속에 멘탈 어카운팅이라는 게 여러분들 다 있어요. 이거에는 굉장히 돈을 아끼면서도 이쪽에는 막 엄청 쓰고, 뭐 대출 받아서 자동차 샀는데 저축하고 있고, 막 뭐 5% 아니 3%짜리 대출 받아가지고 뭐 2%짜리 뭐 적금 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차피 멘탈 어카운팅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멘탈 어카운팅도 어쩜 그렇게 쓸데없을 때만 튀어나오고, 쓸데 있을 때는 통장 쪼개기 같은 건 안 해요. 이거는 자녀 교육, 이거는 뭐 결혼 자금, 이렇게 쪼개가지고 거기에 쭉 넣어놔야 되는데 그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거 어렵다면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 진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돈이 조금씩 불어나는데, 일단 돈이 조금 모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시속이 빨라진다.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월급 딱 받아요. 예를 들어서 4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투자용 주머니, 여기서 이제 계좌죠. 거기에다가 150 그냥 딱 떼놓고 나머지만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거 나머지만 가지고, 옛날에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옛날에는 보면은 무슨 뭐 진짜 시스템이 안 좋으니까 봉투 시스템 이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 현금을 봉투에 넣어놓고 들고 다니면서 봉투에 돈 떨어지는 거 보면서 요거만큼 써야지 뭐 이런 거. 요새는 앱 프로그램 실시간으로 내가 어느 계좌에서 얼마큼 쓰고 나갔는지 다 지금 얼마큼 저축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250만 원만 가지고 딱 쓴다. 무조건. 정급하면 여기 예비용 주머니, 보통 예금 통장 하지 말고, 아무튼 예비용 주머니에서 급전 필요할 땐 가지만, 될 수 있으면 250만 원 내에서 생활을 하고, 남았을 때 이쪽으로 계속 넘기고, 이게 차면 이쪽으로 다 투자용 주머니로 해서 조금씩 이제 키워나가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쭉 넘겨보시면, 뭐 더 넘길게요. 더 넘겨서 그 2030 마지막 페이지, 전 페이지로 넘어가면 요거 볼게요. 자, 2030 100세 시대 재무적 자산, 뭐 일이든 시간이든 관리, 뭐 이런 설계는 아직 뭐 시간 모자라서 얘기도 못할 것 같고요. 요거만 좀 짚고 넘어가면요. 자, 2030 시대는 월급 로그아웃 시키지 마라. 그거 중요합니다. 월급님이 로그인 하셨습니다. 국세청 바로 퍼가죠. 건강보험공단 퍼가요. 연금공단 퍼가죠. 그 다음에 통신사 많이 퍼가죠. 또 그 다음에 또 은행, 뭐 대출, 뭐 은행도 퍼가요. 보험사 퍼가요. 신용카드사 나 쓴 거 퍼가면 바로 월급님이 로그인 하자마자 로그아웃 하면 쓸 게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산을 분리기를 하려면 사실 뭐 어디 가서 무슨 굉장한 투자 정보를 얻는다, 그게 아니라 나의 어떤 자산을 분리기 위한 시스템부터 지금 갖추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사실 저 2030 시대야말로 요즘 젊은 층들 너무 어렵다고 그러죠. 근데 40대도 어렵대요. 50대도 어렵대요. 안 어려운 사람이 누구야? 그런데 보면은 그래도 저 때가 제일 저축 많이 할 수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의 절반을 뚝 떼가지고 그냥 저축하자. 근데 갑자기 우리나라는 굉장히 뭐 욜로라는 게 좀 요새 많이 하더라고요. 욜로. 아니,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욜로 하고 있어. 그래서 보니까 이게 뭔 소리야 했더니, 왜 저게 뭐 너의 인생은 소중한 것 한 번밖에 없다, 뭐 그러니 지금 뭐 진짜 뭐 생애 뭐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라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니, 지금 우리가 무슨 시대예요? 우리가 하루살인가요? 100세 시대잖아요. 오늘 내 인생이 그렇게 소중한데 저게 왜 그런 뜻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100세 시대 그 모든 나날들이 행복해야지. 오늘 확 쓰고 내일은 죽을 거는 아니잖아요. 뭐 세계여행 갔다가 뭐 절경을 보고 그 다음 절벽에서 뛰어내리실 건가요? 그건 아닐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욜로 하지 말고 욜라 하라. 근데 욜로 하고 싶은 사람 욜라 안 할 것 같아요. 욜라는 굉장히 정석입니다. 욜라는 젊은 사람들 연금 가입해라,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산 관리해라. O. L은
롱텀 인베스트먼트. 오늘 제일 강조드린 게 저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막 토끼처럼 이렇게 막 어떤 통장 막 모으다가도 확 뜯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이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돈이 좀 어딨나 이렇게 해서 보면 애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통장 있죠. 그건 내 거 아니니까 안 건드리잖아요. 한 달에 10만 원씩밖에 안 했는데 어느덧 어머 얘 돈 많네 막 이렇게 되는 거. 그건 뭐냐면 장기적으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뭐든 장기적으로 꾸준히 한 몇백만 원 모았다고 홀딱 뭐 차 바꾸고 뭐 하고 다 소용없습니다. 자, 그리고 롱텀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에셋 로케이션, 그리고 제발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00세 시대 그냥 아무렇게나 살 수 없어요. 이제 다들 100세 시대 탈 거거든요. 아까 정부 보셨죠? 정부가 나를 먹여 살려줄까? 모르겠어요. 그 다음 4050은 이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녀 리스크만 조심하시면 돼요. 나는 에듀표인가? 저거 한번 대답해 보세요. 과도한 자녀 교육비 줄이기. 자녀가 대학 다닐 때 있잖아요. 그때 학자금 많이 들고 이럴 때 나 이제 직장 나올지 몰라요. 겹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시고 지금 막 애가 막 영재 같아요. 근데 애가 영재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옆에 사람들한테 이게 귀들이 얘는 뭐한대 다 쓸데없어요 라고 해도 될까? 아무튼 다 쓸데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사람이 사는 방식이 다양한데 왜 한 곳만 보고 다 똑같이 가요? 지금은 옛날에는 the first가 중요했어요. 1등 중요했죠. 지금은 the only one이라고 해요. 너만의 독특한 뭐가 있으면, 옛날에 뭐 게임하고 막 놀던 애가 뭐 저렇게 될 줄 알았어요? 아니잖아요. 그러지 하나만 보고 가지 마세요. 자, 그렇게 하고 40대는 지금쯤 연금 혜택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때고 50대는 의료비 점검을 해보실 때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